안녕하세요. 들셉의 줄리입니다. 네,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돌이켜보다가 또 제가 제 채널에 있는 뭐 영상이나 이렇게 또 올려주신 댓글들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제 영상에 남겨주신 그 댓글에 제가 제가 그 답변을 드리지 못한 그 누락된 댓글들이 몇 개 있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 제 영상에 남겨진 그 댓글들에는 좀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또 올 한 해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바쁘고 좀 도전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좀 실수로 그렇게 누락한 댓글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에 오늘은 그동안 좀 그 누락됐던 댓글들에 대한 제가 답변을 이 영상에서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서는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겠지만,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또 답변을 듣는 시간도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Q&A, 네, 같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볼 건데요. 그 질문이 한 달 전에 남겨주신 거고요. 이제 댓글에, 6세 밤 늦게까지 책 읽는 게 좋을까요? 전에는 늦게까지 읽고 잤는데, 여러 책이나 유튜브에서 일찍 자고 많이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요즘은 독서를 못하고 일찍 재우고 있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네, 계신데요.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을 좀 드리자면, 우선 6세 아이인데 이제 뭐 아이 수면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의견이 아직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찾아보면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거는 이제 밤 10시에는 무조건 자야 된다. 왜냐면 밤 10시부터 뭐 새벽 2시까지가 그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저도 많이 들어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우리가 지금 아이한테 책을 늦게 읽어주려고 하면 뭐 남편이나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집에서는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이한테는 이제 아이 늦게까지 잠 안 재우고 책 읽으면 굉장히 뭐라고 하시죠. 저도 그런 경험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이 잠에 대한 그 실제 전문가 연구 논문 중에는 아이가 그 몇 시에 자는지는 이 키 성장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몇 시에 자건 간에 아이가 정말 깊이 숙면해서 그 나이 연령별로 그 최소한 자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유아기 애들은 한 뭐 10시간 정도는 하루에 자야 될 거고 뭐 초등학교 뭐 고학년쯤 되면 그래도 한 8시간 하루에 꼭 기본적으로 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각 연령별로 반드시 자야 하는 그 수면 양을 채우면서 숙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제 이 아이의 키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지 뭐 반드시 10시부터 자야 된다. 뭐 일찍 자면 키가 더 큰다. 이런 거는 사실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논문이 특히 외국 논문에서는 훨씬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들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정말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그런 어떤 이론에 대해서는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몇 시에 자는 것보다 아이가 깊이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특히 이렇게 6세 이럴 때는 저는 저희 아이의 그 독서에 있어서 체육화에 있어서 정말 황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가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조리원에서부터 이제 책을 읽어주기 시작해서 책 육아를 쭉 했었는데 정말 특히 황금기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뭐 한 4세에서 6세 정도, 네, 뭐 7세 정도까지 그때가 정말 그 책 육아에 있어서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아기 때부터 밤에 잠자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이를 막 무조건 일찍 재우려고 하고 했는데 이 아이 기질에는 보통 이제 뭐 저녁부터 아니면 좀 이른 밤 시간에 잠을 자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질적으로 안 맞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2년 정도는 아이를 막 잠자는 시간 재우려고 하다가 저도 이제 포기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그 자는 거가 너무 예민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비록 되게 어린 아이였지만 했던 게, 자, 이제 지금 깜깜해졌고, 자야 되는 시간이 왔어. 그런데 너가 잠자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잠자는 거 대신에
딱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엄마가 책 읽어주면 같이 우리 책 읽는 거, 그걸 선택할 수 있는데 너 지금 잠잘 거야? 아니면 책 읽을 거야? 하면 이렇게 잠자는 아이가, 잠자는 걸 싫어하는 아이가 선택하는 건 당연히 책을 읽는 거라고 하겠죠. 그리고 뭐 아이들이 뭐 아기 때 두 살, 세 살 이럴 때 책 읽는 거,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은 거의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됐던 밤책 육아가 저희가 이제 아이가 이제 유학이 되고 6세, 7세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이렇게 막 황금기가 됐던 거죠. 뭐 처음에는 아이가 그렇게 읽었던 게 뭐 10권이 되고 20권이 되다가 점점 그렇게 밤에 이제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아이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상태가 되다가 뭐 4살, 5살 뭐 요때는 정말 새벽 3시, 4시까지 아이가 끝까지 책을 계속 지치지 않고 읽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 스스로도 제가 이제 다짐을 했던 거는 아이가 다음날 비록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최소한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 이전에는 유치원의 뭐 그 출석률보다는 아이가 이렇게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는 일단 무조건 읽어주자. 그냥 무한으로 읽어주자라는 걸 제가 스스로 다짐을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밤 10시, 11시 때 되면 꼭 다시 커피를 마시는 저 개인의 어떤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이 밤 한 11시, 12시 넘어가면 글자가 막 이상하게 약간 좀 환각? 그런 모양처럼 글자가 막 울룩불룩 올라 보이고 막 이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헛소리를 하면서 읽어주는 그런 날들도 정말 실제로 많기는 했었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정말 체력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는 아이가 그 골라오는 책을 제가 무한대로 읽어줬었기 때문에 그런 그 아이의 유아기 시절에 책에 대한 그 매일 밤 루틴이나 책의 사랑이 엄청 깊어졌었고, 그 덕분으로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 지금까지도 그때 정말 이 책에 대한 사랑이 뿌리 내린 것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이 시점, 현실을 보면 주변에 이제 뭐 정말 공부가 너무 현실적으로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학원에서의 학습량도 엄청나고 이제 학교에서의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아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책 읽을 시간이 현실적으로 정말 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지금은 정말 보면 하루에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늦은 시간까지 학교 숙제가 이렇게 걸리고 하더라도, 아무리 피곤해도 본인 스스로가 책을 읽지 않고 자는 날은 본인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습관이 됐고 책에 대한 사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학년이 됐을 때 이제 정말 책을 읽는 것이 진짜 그 책에 대한 어떤 가치와 그 책 교육이 이제 제대로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려면 비교적 이렇게 시간이 많은 유아기 때 그런 습관이 좀 자연스럽게 잘 잡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엄마가 너무 엄마 개인적으로 힘든 것만 아니라면 책을 좀 아이한테 책 권수를 제한하지 마시고 좀 가능한 여러 권 많이 읽어주시는 게 저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아기 시기가 사실 아이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해도 학교 출결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책 읽는다고 밤에 늦게까지 자느라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학교를 못 간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아무리 책 육아를 중요하게 생각해도 그건 저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유치원 때는 좀 지각을 하거나 정말 하다못해 결석을 하더라도 밤 늦게까지 책을 읽느라 못 가는 거는 저는 허용을 했던 엄마였고요.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그게 좀 용기가 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고 이렇게 멀리 봤을 때는 그게 손실보다는 오히려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아이가 원한다면 책 읽어주는 거, 네, 물론 엄마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엄마가 좀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시다면 저는 밤 늦은 독서는, 아이에게 해주는 독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낮 시간에, 엄마 입장에서는 낮 시간에 책 읽으면 될 텐데 싶지만, 낮에는 아이들도 나름대로 이 세상을 탐색하고 또 즐길 거리들이 있죠. 아이들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낮 시간에 아이들이 막 책을 몰입하고 집중해서 읽는 경우는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밤이 되다 보면 아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선택이 굉장히 작아지죠. 저 같은 경우는 잠 아니면 책,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대부분 잠자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책에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잠을 안 잘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bedtime 스토리를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가 좀 늦게까지, 안 자더라도 책 읽는 거 저는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약 2달 전에 네, 댓글 올려주신 거고, 제가 그 거실 서재화나 그 저희 집 거실의 책장을 그때 좀 영상에 소개해드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책이 많은데, 북엔드 같은 걸로 고정시켜 놓으신 건가요? 북엔드 틈에 책이 껴서 찢어질까봐 고민이라 여쭤봅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책 사이사이에 북엔드 같은 거를 고정시켜 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제가 그냥 이렇게 책을 꽂았었고, 뭐 책을 좀 아이가 빼다 보면은 약간 흐트러지기도 하죠. 근데 별로 그런 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책장에 있는 책들이 뭐 미관용이나 이렇게 장식용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매일매일 뽑아보는 책이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이 책장에 있는 책들을 위치를 뭐 몇 달에 한 번씩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좀 많이 바꿨었거든요. 아이들 한번 보시면 아이 그 성장할 때마다 키에 따라서 내 아이가 주로 손을 가장 많이 대는 이 책장에도 위치가 있어요. 물론 아이 키에도 맞아야겠지만 아이가 항상 주로 많이 가는 그 책장에 위치가 있거든요. 이 책장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배치할 때 내 아이가 가장 그 오래 머물고 가장 좋아하는 그 책장 코너에 책을 한 번씩 제가 바꿔서 그 위치에 책을 많이 진열을 했었어요. 제가 책을 사뒀는데 아이가 한동안 손을 잘 대지 않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 개인적으로는 이 책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책이 있으면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있다가 한 몇 달 뒤에 그런 책들을 내 아이가 가장 많이 손을 대는 그 책장 코너에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 해놓고 아이가 머물면서 적어도 그 책 제목이라도 자꾸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런 작업을 자꾸 이렇게 자주 하는데 뭔가 북엔드 같은 걸 또 고정해놓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번거롭잖아요. 또 막 그런 것도 막 꽂아놓고 빼고 이런 게. 그래서 최대한 실용적이고 좀 간편하게 내 책육아를 해야 엄마도 그런 게 잘 되지, 뭔가 이렇게 좀 예쁘게 갖춰 놓으려고 하다 보면은 일이 번거로워져서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책육아가 생각보다 잘 지켜지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저 같은 경우는 책장에 있는 책들 안에 뭘 꽂아놓고 그러진 않았고, 네, 그냥 바로 뽑아내고 또 뭐 책이 좀 흩어지더라도 또 몇 달 뒤면 또 위치를 바꿀 거니까 네, 좀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 네, 답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약 4개월 전에 네, 댓글 주신 거고 좀 오래됐네요. 질문이, 지금 딸이 만 4세인데 책 자체는 좋아하는데 아주 어릴 땐 영어로 읽어줘도 듣곤 했는데,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1년 전부터는 영어 책을 읽어주려고 해도 무조건 한글로 읽어달라고 해요. 영어로 읽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극복 방법이 없을까요? 영상은 영어로만 노출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거부감은 심하진 않고 같이 보다가 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질문하면 답해주고 겨우 위태롭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 영어 영상도 거부감이 들까 두려움이 있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주리스님.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이 좀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우선 여기서, 저의 멤버십, 프로그램 좀 홍보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제 멤버십 중에 육아 멘토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육아 멘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저의 개인 이메일 그 주소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영상에도 올려드릴 건데,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 화상통화로도 원하시면 그 선택이 가능하신데,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육아하시면서 힘든 부분, 이런 거는 제가, 개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즉각적인 답변을 또 필요하시고, 또 개인적인 그런 고민인데, 이렇게 뭔가 공개 댓글로, 답을 기다리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육아 멘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제가 그런 건 바쁘더라도 즉각적으로 제가 알람이 뜨니까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제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 육아 멘토 프로그램,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 지금 이 댓글에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